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환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에서 지역화폐가 제대로 운영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약 4천억 원을 전액 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 과목조차 없애버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여우에게서 겨우 도망갔더니 더욱 무서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볼멘 소리가 넘치고 있다.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7.6%가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고 70.8%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말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억 원 이하 지역화폐 결제율은 35.2%로 신용카드 1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국민 다수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 말 기준 3조 4,63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삭감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경기도당, 지역 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국비 지원 예산 삭감에도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도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청과 협약에 의해 1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경기교육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장 검증이 전무한 형편이다. 백년지 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수장이 어떤 외부 검증도 없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치실에 맞게 경기교육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교육청에 요구한다. 2022년 9월 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이 국무회의에서 전혀 소통 없고 현장을 외면한 그런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지역화폐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경기도 정책사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이미 여러 가지 경기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내수 효과와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지금 향후 대응 방안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 협의회 등 여러 가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국비 부분만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데 좀 뭐 지역화폐라는 것이 못하는 건 아니실 거고 차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문제로 본다면. 네.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국비 지원 건의사항이 2023년 4조 7,606억 원 발행입니다. 그중에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1,904억 원 지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근데 이제 이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예산의 과목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1904억 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동안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국비, 그다음에 경기도비, 시군 지자체 예산 대비해서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부분에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한 1,900억 정도 되는 돈을 1년에 10% 인센티브 유지하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에만 10%라고 그 전에는 뭐 기존에 한 것처럼 2%를 하고 좀 이렇게 보완해서 조절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나 예.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인데요. 물론 저희도 아직은 이제 집행부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시회가 돼 있을 때 그때 좀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외 타 광역에서도 함께 시장 군수협의회나 광역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처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화폐에 국한된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동수당, 복지수당 여러 정책적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께서 국민께서 갖는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안에 대한 신뢰도와 여러 혼선이 유추가 되는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간 보복성, 약간 정무적 예산 삭감이라는 도민의 민생을 외면한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추경에서 도비로 포함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신가요?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현재 논의 중이라 딱 정확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만약 정말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도비로 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예상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라면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도지사나 도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1,9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1인 한도액이나 할인율 6에서 10%를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도뿐 아니라 타 지역 광역에서 함께 풀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우차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